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개편 2주차를 맞은 뉴스라이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오늘부터는 방송 시간이 5분 늘어나 25분 동안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5분이란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더욱 심도 있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가 뜨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래서 서울의 특색을 잃게 만들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종로구가 추진하는 피룬대로 지하주차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망리단길로 불리며 특색 있는 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망원동길이 벌써부터 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본금 잠식으로 파산 위기를 맞았던 구리도시공사에 자본금이 추가 출자되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경복궁 서측 피룬대로에 역사 문화 보행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 밑을 파내서 지하 2층에 270여 면 규모로 지어지는데 이 소식 먼저 송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종로구 피룬대로 일대입니다. 최근 종로구가 이곳에 지하 2층 주차면 273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가 지하 주차장을 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경복궁 서측 지역이 한옥과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이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피룬대로 반경 300m 내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199면인데 신청자 수 대비 확보율이 46%로 저조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피룬대로 역사 문화 보행거리 조성을 위해 전신주 지중화와 보도 확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 종로구는 이 대안으로 지하 주차장을 지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피룬대로 역사 문화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보도 확장에 따른 도로상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128면 삭선이 불가피하여 2015년 6월 피룬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고 종로구는 주차장 건설을 위해 국비와 시비를 비롯해 총 사업비 39억 원을 확보했고 작년 5월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종로구가 피룬대로 지하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연 기자. 네, 저는 지금 종로구 피룬대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 이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피룬대로인데요. 네. 이곳 380m 구간에 지하 2층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주민들의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바로 근방에는 보시다시피 통인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이 통인시장이나 금천시장 같은 재래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건설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시장 주변에 따로 주차장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불만을 토로하고 대신 주차 딱지 비용을 내준 적도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통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반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상인들을 제외한 주민들은 모두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주변에는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평일 오전이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꽉 찬 모습입니다.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 주차 다툼이 일어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 경쟁률이 3.5대 1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주민들 입장이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네. 관광지화가 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곳에 주차장이 건설되게 되면 그만큼 이 주차량이 많아지게 되고 네. 또 관광지를 위한 손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음이나 쓰레기 등으로 인한 관광지와 피해 문제가 증가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찾는 사람이 많으면 관광지화가 된다.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의견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바로 안정성 문제입니다. 이곳에는 한옥 등 아주 오래된 노후 건물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지하 2층 규모의 이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이 노후 건물들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걸 주민들은 네. 우려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송 기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 의견이 팽팽한데 주차장이 건설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이 피룬대로 역사 문화 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중화 작업이나 아니면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없애야 하는 거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때문에 주차장 건설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종로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그 의견을 더 반영해서 앞으로 주차장 건설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로구 피룬대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앞서 보신 것처럼 모든 변화에는 반대 목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처럼 이렇게 도시가 변화되면 외지인의 방문이 늘게 되고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도시의 모습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현상, 사례들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저는 지금 마포구 망원동의 한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예쁜 카페와 작고 귀여운 상점들이 들어서 있어서 특색 있는 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리단길처럼 유명해졌다는 뜻 때문에 망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한 반발과 함께 벌써부터 시작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이 소식 신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장 인근 도로입니다.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인터넷과 SNS를 장식하고 있는 이곳은 일명 망리단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망원동과 경리단길이라는 단어를 합쳐 탄생한 신조어입니다. 새로운 카페와 식당,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정서가 좀 남아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우리 참 즐기다 보면은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경리단길처럼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망리단길이라는 단어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본래 지역의 명칭을 살린 망원동길 혹은 망원동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주말에는 거리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뭔지 망원동이 이제 이태원의 아류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말도 망리단길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원동 고유의 이름을 좀 되찾자. 또 다른 문제점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40년간 한 자리를 지켰던 사진관 행운의 스튜디오도 이달을 마지막으로 폐업이 예정됐습니다. 여기에 많은 세입자들에게 자리를 비워주거나 임대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1, 2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30-40%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조금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한 30-40% 이상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 동네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길로 맛집이 많은 골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망원동. 하지만 외부의 발길이 늘면서 지역을 지켜오던 상인들이 내몰리고 정체불명의 이름까지 사용되면서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이처럼 이른바 뜨는 동네라고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젠트리피케이션. 성동구 성수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이 성수동의 본 모습을 찾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소식 조성엽 기자가 전합니다. 회색빛 오랜 제조업 골목과 그 사이사이 들어선 알록달록한 카페와 공방. 어울리는 듯 어울리지 않는 이 모습이 2017년 3월 성수동의 자화상입니다. 성수동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한 건 3, 4년 전입니다. 서울숲 인근을 필두로 성수역과 뚝도 시장에 젊은 물결이 유입되면서부터입니다. 뜨는 거리엔 어김없이 등장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났고 장년층이 즐비하던 오랜 골목에선 세대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엮여 있다던가 그들의 생활이 같이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일단 공간은 같이 점유하고 있고 조금만 마음을 열면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들어가볼 수 있고 서로 어울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성수동이 가진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변화 속에 지금의 성수동을 규정해보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성수동에서 기거하는 젊은 창업가들은 핫플레이스로서의 성수동이 아닌 진짜 성수동을 만나는 방법을 찾았고, 그렇게 성수여행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엮어냈습니다. 책자는 서울숲과 성수역, 뚝섬역 주변으로 분리해 세 권으로 구성됐고 성수인들만 알고 찾아간다는 구석구석의 명소와 맛집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도 이런 흐름에 맞춰 성수 홍보관을 조성해 책자와 성수동 안내서를 비치했습니다. 거점이 될 만한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쪽 공간을 성수동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자신들이 성수동을 알릴수록 임대료가 높아져 떠날 시간을 재촉하는 것이라면서도 성수동을 향한 열정은 놓지 않는 이들. 성수동은 한두 번 와서 겉모양만 가지고는 알기가 힘든 동네예요. 그래서 좀 더 자주 오시고 한 번 오셨을 때 오래 둘러보고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바깥 사람들이 보는 지금 바뀌고 있는 핫플레이스 성수동 말고 진짜 성수동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이번에는 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 봄맞이 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용석 기자. 네, 양평군 계급면 주읍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산수유가 보이는 것 같아요. 먼저 그곳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계급면 주읍리, 그리고 이 인근에 이제 내리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네. 수령이 최고 200년 이상 된 산수유나무 7천여 그루가 논두렁과 밭두렁을 비롯해서 마을 곳곳에 자, 지금 연결이 원활치 않습니다. 연결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봄 소식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시간 동안의 화재로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리 중 식용유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3시 30분경 구로구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에서 3.5톤 탑차와 컨테이너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 이모 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컨테이너 차량을 뒤따르던 탑차가 추돌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7시경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신원을 알 수 없는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80대 여성의 신원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3시경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8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 있던 벽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양평군 연결하다가 연결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취재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오영석 기자. 네, 양평군 계곡면 주읍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산수유 설명하다가 연결이 조금 끊겼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설명 조금 더 해주실까요? 네네. 네, 앞서 200년 정도 된 산수유나무 7천여 그루가 이곳 마을에 곳곳에 논두렁과 밭두렁 이런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한 매년 10만 명 정도 가까운 관광객들이 산수유 축제가 열릴 때마다 다녀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 기자 뒤쪽으로 지금 노란 산수유꽃이 피어 있는데 만개한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네네. 네, 날씨가 아직까지는 좀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요. 만개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은 만개를 할 것 같고요. 이 산수유나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 뒤쪽에 보이고 있는데 한 7m 가량 자랍니다. 최고 높이가. 네. 그리고 3, 4월에 걸쳐서 이렇게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 개나리와 마찬가지로 꽃 17도까지 최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주말에는 만개한 산수유를 축제 현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그곳에서 산수유 축제가 열린다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산수유 축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말에 열리고요. 네. 그리고 이 꽃이 만개가 된다면 이 마을 주변으로 트레킹 코스가 또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트레킹 코스를 통해서 산수유의 장관을 즐기실 수가 있고 계곡면 하면은 또 자랑하는 게 바로 한우입니다. 네. 그 한우도 이 산수유꽃을 보신 다음에 이 마을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 멀리 가지 말고 그것 양평에서 이 봄맞이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려고 네네. 하는데요. 앞서 지난 18일이었죠. 이 봄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고로쇠 축제가 양평군에서 진행이 된 바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군 계곡면 주읍리 산수유마을 일대에서 산수유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입니다. 네. 다음 달 28일부터 30일 사흘 동안에는 양평군 봄축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양평 용문산 산나무 축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평군 계곡면 산수유 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양평군 봄 소식 오영석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 잠식된 구리도시공사에 자본금이 추가로 출자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리시는 자본금을 늘리기로 해놓고선 정작 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을 다른 곳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리시는 도시공사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9월 자본금 60억 원으로 설립됐습니다.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위해 공사를 설립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해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구리시는 11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기 위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WDC 사업이 좀 부진하지만 그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공사로서 도시공사의 그 현재의 도시공사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시의회도 필요성을 인정해 자구 노력과 혁신을 주문하며 자본금 출자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늘어나면 일거리가 늘어야 하는데 시는 도시공사에 일감을 넘기는 행복주택 승인안을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LH와 맺게 되는 협약 조건도 불리해 특혜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무상 임대 기간이 50년이고 LH가 사용 허가를 철회하면 시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법정 임대 기간이 30년이다. 그럼 30년으로 기한을 일치를 시키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의회 승인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놔야. 행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의회하고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문섭 도시과장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걸 공복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구리시의회는 토론 끝에 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행복주택 건설 사업 승인안을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논란인 행복주택 부지는 구리시 수택동 852번지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제3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려던 사업 예정지였습니다. 그런데 LH가 시행하는 행복주택 건설 사업 부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가 지불한
임대주택 사업 용역비는 모두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표입니다. 금품을 수수하고 부하 직원의 폭언을 일삼은 양주시 간부 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양주시 공무원 박모 씨를 해임하고 부당하게 받은 돈의 4배인 3,120만 원을 징계 부과금으로 부과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양주의 한 업체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790여만 원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양주시는 박 씨를 직위 해제하고 지난달 28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도 인사위는 지난 22일 박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용산구는 중국인 관광객 6허 대신 베트남과 무슬림 관광객 끌어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여행사 3곳과 관광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와 면세점, 숙박시설은 베트남어를 영어와 중국어 수준의 주요 언어로 채택하고 안내문을 붙일 방침입니다. 용산구는 무슬림 관광객을 위해 지역 내 할랄 음식점과 기도실 위치를 파악해 오는 8월까지 할랄 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보도에서 서울 곳곳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심 개발과 편의라는 이름으로 서울만의 색깔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은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이른바 뜨는 동네에는 세계 어딜 가도 만날 수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3월 27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